2019년 세포생물학 원 왕십리대학교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범위까지 쭉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말고사 4장 중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중에서 러프 ER은 퀄리티 컨트롤, 단백질을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건 이렇게 버리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ER Associated Degradation, ER에서 분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거나 이러지 않은 것은 ER에서 망가진다. 그래서 유비키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E1, E2, E3 라이게이즈 이것에 대해서 뒤에 셀 사이클, 세포 주기 부분에서 뭐 사이클린 데그레데이션, 사이클린 분해 과정에서 이 메커니즘이 나오죠. 그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잘 봐두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활면서포체의 기능, 그리고 이 이노시톨 린제이즈를 합성하는 효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러한 기능 여기 나와 있죠. 활면서포체의 다른 기능 이런 거 뭐 간단하게 OX 문제 같은 거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앞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봐두시고 포스폴리피드 익스체인지 프로테인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알아두시고요. 저 넘어갈게요. 그리고 드럭 디톡시피케이션 리버셀에서 P450이 뭐였는지, 그리고 모노 옥시게네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디톡시피케이션을 하고 난 후에 프로덕트가 좀 더 턱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간의 메이저 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헤파토사이트, 간세포의 스무트 ER에서 글라이코젠이 거기 저장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뭐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죠?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떨어져 나와서 다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 뒤에 시그널링에 대해서도 배웠었지만 ER의 기능 중에 하나가 칼슘 저장 장소죠, 그죠? 자, 골지체 역할, 골지체의 시스 골지 네트워크, 메디알 골지 네트워크,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 각각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엔테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와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는 되게 뭐 빈 택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죠? 개뿐하구만. 아이고 무거워. 글라이코실레이션, N-글라이코실레이션과 O-글라이코실레이션, 그리고 N-글라이코실레이션에서도 코어 글라이코실레이션하고 터미널 글라이코실레이션, 그쵸? 왜 이런 것들이 왜 붙였다가 왜 뗄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O-글라이코실레이션은 뭐 좀 간단하게 일어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프로테인 솔팅 이거 좀 중요하죠. 어떠한 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간단한 아미노산 태깅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태깅이 뭐 사용되는데 retrieval tag, 골지에 갔다가 ER로 다시 돌아오는 거. ER에 갔다 돌아오느냐? 골지에 갔다 ER로 다시 돌아오는 거. 골지에 갔다 돌아오느냐? 아니면 아예 가지 않고 ER에만 있느냐? 그렇죠? 그런 걸 이런 실험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 그랬죠. 이 당구장 손가락에 초크 묻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꼭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라이소솜 일종의 세포 내 재활용 센터이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엔자임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라이소솜이 머추레이션 되는 과정, 이거 되게 중요하죠. pH 낮추는 과정, ATP 펌프를 이용해서 ATP 디펜던트 펌프를 이용해서 프로톤을 어떻게 해요? 프로톤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pH를 낮추죠. 그리고 그래서 엔도솜이 라이소솜으로 얼리 엔도솜에서 레이트 엔도솜을 거쳐서 라이소솜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소솜 프로테인들은 어떠한 태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만노스 포스페이트, 만노스 6 포스페이트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만노스 6 포스페이트라는 태그를 붙이는 과정이 두 단계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두 단계, 그죠? 그것도 좀 치사하고 쫀쫀하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외워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pH가 낮아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아이셀 디지즈가 뭔가 넘어갈게요. 시크리토리 패스웨이, 밖으로 분비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이게 과연 뭐 constitutive secretion, 맨날 일어나는 거, 그리고 regulated secretion. constitutive secretion이 default pathway일까? 이런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너무 단순한 암기 내용이 아니면 어떤 문제를 내야 될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쉽진 않겠죠. 이 만화가 무엇인지 regulated secretion도 봐주시고, 엑소사이토시스하고 엔도사이토시스가 있는데 폴라라이즈 시크리션이 무엇인지, 그렇죠? 칼슘이 관련 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네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거 파고사이토시스와 피노사이토시스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 우리 뒤에 시그널링 파트에서, 신호 전달 파트에서 리셉터가 어떻게 인터널라이제이션 되나, 리셉터의 둔감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코티드 pH라는 게 있고, 그죠? 요 그림을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클라트린 인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는 별로 안 중요한데 클라트린 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하고 뭐가 다른지 이걸 좀 읽어보세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뭐 이런 방향은 뭐 한 번 정도 봐두세요. 클라트린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성질이 이거다. 그죠? 이거 어셈블리는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죠? 그리고 다이나민이 뭔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언코팅도 역시 재미있게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죠? 뭐 카본, 컵투, 커티드 베시클 이런 건 넘어갈게요. 스네어 하이파테시스가 뭔지 잘 봐두세요. 저 타겟 스네어하고 미 스네어 간의 결합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요거. 자, 마이토콘드리아와 이 클로로플라스트의 기능 같은 것은 나중에 2학기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5장이에요. 세포 골격과 세포 이동. 뭐 이 세 종류, 사이토스켈레톤의 세 종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이토스켈레톤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 날 거예요. 고정시켜서 관찰하느냐, 아니면 라이브 이미징,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거 관련해서 약간 응용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셀프 어셈블리가 되느냐. 그리고 ATP가 필요하죠. 저거. 그래서 만약에 ATP가 가수분해 되지 않는 ATP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ATP 감마 S라고 ATP의 유사 물질인데 걔를 넣어주면은 분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양쪽 말단이 서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좀 귀찮지만 이런 몇 가지 액틴 바인딩 프로테인 처음에 나오는 거 요거, 포르민, 그리고 뭐 털몰라이신 뭐 이런 거, 다이무신 이런 것들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뭐 매번 냈던 시험인데 뭐 실험 세팅을 만들어 가지고 뭐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인비트로 시험관 내에서 액틴 중합 실험을 하는데, 누구는 뭐
액틴 바인딩 프로테인 이걸 넣어줬고 누군 얘를 넣어줬더니 누구의 액틴이 가장 많이 F액틴이 되었을 것인가 뭐 이런 시험 문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액틴 캐핑 프로테인들도 잘 봐두세요. 특히 젤졸린이 무엇인지 젤졸린 여기 나와 있죠. 알프2, 3 그리고 요거 파스파티리노시톨 4, 5 비스퍼스 핍2 이게 뒤에 7장의 신호 전달에 나오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시켜 가지고 5장하고 7장을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캡시 프로테인이 그러면 핍2를 결합하는데요. 만약에 뭐 P10이나 PI3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줬죠. 액틴과 세포막이 꼭 연결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스몰 몰레큘러 웨이트 프로테인의 각각의 요거 세 개는 외워두세요. 요거 세 개는 되게 유명한 애들이니까. 시럼 스타르브드라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7장에서 신호 전달하려면은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키울 때 시럼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자, GEF하고 CAP 꼭 알아두세요. 스트레스 파이버가 뭔지. 그리고 인터미디트 필라멘트가 요 만화를 보시고 다른 사이토스켈레탈 엘레멘트 마이크로 필라멘트나 마이크로 튜브하고 뭐가 다른 건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게 무엇인지, 그죠?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어셈블리, 이것도 역시 셀프 어셈블리가 된다. 뭐 이런 것도 봐주시고, 이것도 역시 스타틱 스트럭처가 아니다. 뭐 플렉틴 이런 거 어차피 평가를 하려면은 좀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자잘한 걸 외우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자, 마이크로튜블 제일 중요한 게 투블린 헤테로다이머 GTP를 결합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조립 속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포 안에서만 조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인비트로 시험관 안에서도 투블린 헤테로다이머를 넣어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죠. 그때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봐두시고,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시험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이만화 중요해요. 요 그림 꼭 봐두세요. 트레드밀링이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트레드밀링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저 이렇게 되는데 요거 있죠, 요거. 그렇죠? 요 그림 잘 봐두시고, 요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아무도 잘 몰라요. 제 책에만 나온 내용이에요. 중요하니까 꼭 봐두세요. 왜 GTP를 차고 있는 놈하고 GDP를 차고 있는 놈하고 서로 스테빌리티가 차이가 날까? GDP 캐리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요 것과 연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란 무엇인가? 캐타스트로피아 레스큐가 무엇인가, 그죠? 안티마이토틱 드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공부할 게 되게 많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요 카이네토 코어, 요 크로모솜의 이 스핀들이 결합하는 부분을 카이네토 코어라고 그러죠. 거기에 결합하기 위해서 애들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방황한다. 그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감마튜블린이란 뭔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튜블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 맵에 대해서도 봐두세요. 그것도 몇 개 외워두세요. 모터 프로테인들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하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소포체와 골지체 사이의 스몰 베시클 무브먼트에서 어떠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 전장에서 챕터 4에서 베시클들의 코팅, 뭐 컵 1, 컵 2, 뭐 클라트린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했죠. 그래서 어떤 베시클에서 어떤 모터 프로테인하고 어떤 코트 프로테인하고 같이 발견될 수 있느냐, 좀 생각해보면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 그림 중요하죠. 이거. 넥신이 왜 필요한가? 넥신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준 거나 다름없죠. 그죠?
세포 주기도 많이 중요하죠. 여기서 많은 시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셀 사이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셀 사이클 알기 위해서 처음 이 버딩 이스트를 사용해서 어떤 실험을 했었는가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그 셀 퓨전 실험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CDK와 사이클린에 대해서 카이네이즈란 무엇인가 이제 잘 알죠. 그렇죠? CDK 사이클린 컴플렉스가 요것들이 있는데 요거 어느 정도 알아두세요. 제일 먼저 요 각각의 G1에서 S로 갈 때 누가 제일 먼저 활성화되느냐, 어떤 CDK와 어떤 사이클린이 CDK4 사이클린 D가 제일 먼저 활성화되고 그죠? G1에서 S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림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앞 페이지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봐두면 좋죠. 그래서 왜 CDK 말고 사이클린을 갖다 분해하고 재합성하는 방법을 택했을까? 요 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 CDK1 사이클린 B 컴플렉스 요걸 가지고 제일 먼저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정교하게 조절되느냐. 포스포릴레이션 사이트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렇죠? 요거 요 각각의 효소 이름들 미안하지만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돌연변이에 의해서 억제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해보는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이 될까? 그리고 G1에서 S로 넘어가는 게 왜 중요한가? 리스트릭션 포인트가 왜 있는가? 그죠?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란 무엇인가? 그죠?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이건 7장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RB 컴플렉스. 그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E2F하고 결합하고 있는데 누가 CDK4 사이클린 D 컴플렉스가 포스포리레이션 시키고 이어서 다른 애죠. CDK2 사이클린 E 컴플렉스가 인산화 시키면은 떨어져 나가서 그쵸? 누구를 만들어요? 요 재미있는 요 피드백 사이클 양성 피드백이죠. 포지티브 피드백 요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세포 유사 분열, 마이토틱 뭐 이거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죠? 스핀들 어셈블리, 크로모좀 어태치먼트 그죠? 이거 그래서 아스트랄 마이크로튜블 그리고 이 폴라 마이크로튜블 카이네트 코어 마이크로튜블 각각이 어떻게 작용해서 요 시스터 크로마티드 두 개를 서로 떼어 놓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마이토틱 셀을 어떻게 서로 분열시키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사이토플라스믹 다이네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봐두세요. G2에서 M기 진행을 도와주는 CDK1이야. 저 CDK1 그리고 얘네들이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라는 것을 인산화시키면 얘가 하는 일이 뭔가 그죠?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즈 요 전 챕터에서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거과 연관시켜가지고 누구를 요 메커니즘 봐주시고 과연 누구를 인산화시키느냐 누구를 인산화시킨 게 아니라 누구를 유비퀴티네이션 시켜가지고 누구를 분해하느냐 그죠? 누구를 분해할까? 여기 나와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분해하느냐 그래서 요 메커니즘 잘 봐주세요. 세큐린 세파레이즈 그죠? 수업 시간에 잘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가 여기 요 말풍선 중요하죠. 그래서 요 그림 잘 봐두세요.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 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네요. 검사를 하고 지나간다. 첫 번째 스핀들 어셈블리 체크포인트가 제대로 체크포인트 관찰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어니플로이드가 일어난다. 그리고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가 멀리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시면 매드 버브 컴플렉스 요거 나와 있죠. 요거에 대해서 봐두세요. 그리고 포스트 레플리케이션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리즈 25 처음에 나왔었죠. 그렇죠? 그거랑 같은 거죠. DNA 데미지 체크 포인트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ATM, ATR, 체크 1, 체크 2, 시리즈 25A, 25가 아니고 25A, 그리고 P53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P53의 기능을 매개하느냐.
봐두세요. apoptosis 뒤에 다시 나오죠. 그래서 요거 cis25a가 사이클린 E CDK2 컴플렉스 얘네들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가장 많은 내용이 있는 7장 신호전달이죠. 그래서 이 챕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근본적인 신호전달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도 있고요. 그죠? 라이간드와 수용체 그리고 이 KD 값에 대해서 KD 값, Dissociation Constant 값에 대해서 꼭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과서 보면은 뒤에 뭐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 같은 거 그거 한번 꼭 풀어보세요. Receptor Down Regulation의 메커니즘 그리고 클라트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아까 앞 챕터에서 배웠던 기억나죠? 그것과 연관시켜가지고 봐두세요. 데센시타이제이션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와 포스포릴레이션 같은 것에 의해서 데센시타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 근데 그동안 뒤에서는 뭐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세포 안으로 신호 전달이 간다고 배웠는데 여기선 또 왜 포스포릴레이션이 디센시타이제이션의 한 방법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신호를 전달한 후에 우리가 이것들이 지금까지 배우는 신호 전달 스텝들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그런 게 안 되고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이 일어난 후에는 그 다음엔 세포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신호 전달 시그널링 같은 것들은 동시에 짠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포스포릴레이션 일단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RTK의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은 뭐 SH2 도메인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모여서 뭐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켜서 아랫 단계로 신호를 계속 전달하는데 그 신호를 다 전달한 후에 포스포릴레이션 된 리셉터는 과연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이냐. 그렇죠? 신호 전달의 세계는 항상 토사구팽이죠. 일단 신호를 전달하고 나면 물론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재활용될 수도 있겠고 포스페이트가 붙은 리셉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디센시타이제이션, 뭐 활성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일단 라이간드하고 결합한 놈들은 리셉터들이 리셉터 메디에이트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 표면에서 사라져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디그레데이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프리프로그램드 시퀀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페라크라인 시그널링하고 엔도크라인 시그널링 차이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신호전달 물질의 기본적인 특성. 프라이머리 메신저란 무엇인가? 세컨다리 메신저가 또 무엇인가? 뒤에 2차 신호전달자에 대해서 나오죠. 만약에 3차 신호전달자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글쎄요. 신호전달 물질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 라이간드와 수용체. 아웃풋이란 무엇인가? 아웃풋이란 결국 뭐 트랜스크립션이라든가 세포 내에 있는 효소의 활성 변화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들의 아웃풋이 세포 분열해라, 디퍼런시에이션 해라, 뭐 아니면 뭐 죽어라 이런 것들. 그렇죠? 가불병이라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요 그림 잘 봐두세요. 자, 리셉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라이간드 게이트 채널하고 플라스마 멤브레인 리셉터인데 요걸 또 나누면 G 프로테인과 연관되어 있는 거, 그리고 프로테인 카이니즈와 연관되어 있는 거. G 단백질 연관 수용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G 프로테인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헤테로 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 그리고 스몰 몰레큘러 웨이트 G 프로테인. 이거 꼭 명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아빠가 나갔다가 뭐 돈 떨어지면 다시 들어온다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메커니즘. 왜 그럴까? 뭐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는 게 주된 큰 원인이죠. 그죠? 그리고 요 같은 얘기죠. 이거 만화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사이클릭 AMP가 금방 또 분해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2차 신호 전달자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이클릭 AMP가 만들어지면 얘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의 액티베이션 메커니즘을 잘 봐두세요. 그래서 앞에 라이간드와 리세터가 결합하면 뒤에 어떻게 요 끝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잘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Ka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글라이코겐 대사. 앞에 우리 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배울 때 4장에서 끝부분에 간세포의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은 뭐라 그랬죠? 거기는 그 글라이코젠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잘 봐두세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활성화시켜서 유전자 발현에도 기여한다. 크랩을 퍼스플레이션 시키는 거 여기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의 캐탈리틱 서브유닛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뒤에 나와요. 자, 타이로신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좀 전에 배웠던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 링크드 리셉터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이거 요 메커니즘 특히 요 RAF 맵 카이네이즈 요 포스포타이로신을 포스플레이션 시켜가지고 뭐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 2가 와서 SO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PLC 감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죠. 그죠? RAS 맵 카이네이즈 신호 전달 각각 다음 단계로 가게 되니까 이 카이네이즈의 개수는 누가 더 많을까? 생각해 보세요. 윗단계가 많을까? 아랫단계가 많을까? 그렇죠? 그런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런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신호 전달 전반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뭐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맵 카이네이즈 캐스케이드도 있다. 그 정도. 그죠? 갭하고 GEF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포스포라이페이스 C하고 칼슘 신호 전달. 그죠? PLC 감마하고 PLC 베타가 있죠?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헷갈리지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PLC하고 PLD도 있죠.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프로덕트가 생기죠. 만약에 PIP2를 자르는 PLC가 아니라 PLD가 있으면 뭐가 생길까? 이런 거 물어보기 좋겠죠. 그죠? 그리고 PKC가 누구를 인지해서 멤브레인으로 가게 되는가? 멤브레인으로 가게 되면 왜 활성화가 될까? 그죠? 칼슘은 우리가 왜 세포 안에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칼슘 농도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까? 그렇죠? 칼슘 캘모듈린 모양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활성화시키는 여러 애들, 캘모듈린이 그리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죠. 그렇죠? PKC 여기 PKC 감마, 뭐 노블 PKC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넘어가죠. Excuse me. 녹화 정지하고 재치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PI3 카이네이즈 AKT 시그널링 여기 PI3 카이네이즈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P10이라는 게 있죠. P10. 그 앞에 우리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과 관여해서 PIP2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과 연관시켜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KT가 활성화되는 메커니즘 여기 뭐 mTOR 컴플렉스 1하고 mTOR 컴플렉스 2가 있는데 그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구성 성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뭘 외우라고 그랬어요? 랩터하고 릭터 어디에 랩터가 있고 어디에 릭터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AKT가 인산화시키는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팩터들 이거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도 알아두시고 특히 여기는 그 뒤에 다음 챕터 에이포토시스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세요. mTOR 시그널링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지나침이 없죠. mTOR 시그널링, mTOR 컴플렉스 1하고 2 다시 그리고 얘가 AKT가 mTOR 컴플렉스 1을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 이걸 잘 알아두셔야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이 그림 중요하죠. mTOR가 실제로 세포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도 S6K와 4EBP를 인산화시킨다. 그 팩트로 외워두세요.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하려면은 세포의 에너지 여유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세포의 에너지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
AMP 액티베이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얘가 어떻게 조절해요? 누구를 조절해요? 누구를? 여기 나와 있죠? 요 그림 잘 봐두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많은 지금 핫한 토픽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쪽 분야로 일하시는데 항상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 퍼스트 플레이션이 어디 드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자, TGF 베타 신호 전달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라고 그랬죠? 그죠? 얘기했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가는데 누구하고 결합을 하느냐 이런 것들 누구하고 누구가 결합을 하느냐를 실험적으로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단백질하고 어떤 단백질들이 그런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누구가 결합하느냐, 누구하고 누구가 근처에 가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두세요. 잭스텟 시그널링은 왜 여기서 특별하게 얘기를 했을까?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죠? 여기 잭스텟이 왜 리크루트 되느냐? 스탯은 어떠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나치 시그널링 이것도 중요하죠. 나치 시그널링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감마 시크리테이즈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발생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윈트 시그널링 여기 윈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할 때 베타카티닌이 어떻게 되느냐? 베타카티닌의 운명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 베타카티닌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세포 핵 안에서는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뭐였죠? 챕터 9에 나와요. 그죠? 챕터 9에 그 이케데린과 연관시켜가지고 셀투셀 정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보세요. 해치옥 시그널링 이것도 뭐 한번 봐두세요. 작년에 문제를 냈던 것 같은데 올해 또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자, 엔도크라인, 엑소크라인 쭉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업로드 해놨을 거예요. 요거 그래가지고 각각의 어떤 리셉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타겟에 대한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헤테로트라메릭 G 프로테인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초록색이고 여기는 핑크색이죠. 그거에 따라서 서로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이프토시스 이 책은 주로 책에 있는 내용만 잘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크로시스와 에이프토시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에이프토시스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노이키스가 무엇인가도 알아두시고 에이프토시스의 메커니즘 그리고 CAD란 무엇인가 얘가 자르면 DNA를 왜 자르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이 팩스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해서 셀 사이클 분석을 하고 에이프토틱 프랙션 얼만큼 에이프토시스가 일어났느냐를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두세요. 포스파티딜 세린이 세포막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도 이것도 왜 그런가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에이프토시스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가 응용 문제 낼 수 있어요. 자, 캐스페이즈란 무엇인가? 캐스페이즈 두 종류가 있죠. 자, 캐스페이즈, 익세큐셔널 캐스페이즈와 이니시에이터 캐스페이즈. 익세큐셔널 캐스페이즈는 우리 책에서 캐스페이즈 3만 설명하고 있고 이니시에이터 캐스페이즈는 캐스페이즈 8하고 9을 설명해주고 있죠.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어디서 쓰이는지 에이프토시스를 크게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자, 요거 FADD 프로테인 만약에 데스 도메인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고 이때는 캐스페이즈 8이 사용되죠. 자,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한 에이프토시스가 왜 일어나느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 앞에 AKT 시그널링과 연관시켜 가지고 요걸 잘 봐두세요. 여기 여기는 bad가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데 bad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인가? BCL2 back 그리고 AKT의 하위 포스포레이션 타겟인 bad가 어떻게 관여하는가? 사이토크롬 C가 세포질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죠? 대망의 마지막 챕터 넘어갈게요. 자, 이 에피텔리얼 셀의 폴라리티, 에피칼 리전하고 베이솔레테럴 리전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리고 부착 연전 밑에 뭐 있다? 부착
부착 연접 밑에 접착 연접이 있다. 어드헤시브 정션 밑에 어드헤런스 정션이 있다. 타입 정션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이걸 타입 정션을 이루는 두 개의 단백질 이름 이거 알아두라 그랬죠. 그죠? 유명한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 그림 잘 봐두세요. 이 그림. 자, 어드헤시브 정션 부착 연접은 크게 첫 번째 접착 연접, 벨크로 찍찍이, 그죠? 그리고 여기 베타카틴이 나오죠. 베타카틴이 나오죠. 요 그림 잘 봐두세요. 데스모좀, 헤미데스모좀 뭐고 데스모좀 무엇인가? 데스모좀하고 좀 전에 배웠던 요 어드헤시브 정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디서 설명하고 있나? 여기 말평선을 설명하고 있죠. 베이살 라미나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 그죠? 요 그림 잘 봐두시고, 저것도 잘 봐두세요. 메타스타시스란 무엇인가? 갭 정션, 커넥시는 뭐고 커넥선은 무엇인지, 그죠? 세포 외부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세포 외부 기질, 그죠? 세포 외부 기질을 이루는 단백질들 크게 세 종류 있다고 그랬죠. 스트럭처럴 프로테인,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과 같은 거, 그죠? 콜라겐과 그리고 용수철과 같은 일라스틴, 프로티오글라이칸은 글라이코프로테인의 한 종류라고 그랬죠. 요거. 그리고 세 번째 어드헤시브 글라이코프로테인 뭐 있었어요? 파이브로넥틴 뭐 이런 것들, 라미닌. 일단 크게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론들을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콜라겐 합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문제를 내가지고 낼지 안 낼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왜 하필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느냐, 그죠?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이러한 특정 아미노산이 많은 이유, 그죠? 넘어갈게요. 이도 아까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또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종류가 많다, 뭐 그 정도. 엘라스틴이란 무엇인가? 엘라스틴이 탄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요 파란색이 뭐죠? 이 부분 나와요. 라이신 레지듀, 그죠? 프로티오글라이칸,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란 무엇인가?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 요 그림 잘 이해해두고 계세요. 요것들이 결국 뭐냐, 요 바깥쪽, 요 핑크색 부분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시꺼멓게 줄이나 짝대기처럼 그린 것은 철근에 해당하는 뭐 콜라겐이나 뭐 엘라스틴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 세 종류가 있는데 이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구조를 한번 봐두세요. 구조 그리란 문제가 안 될 테지만 이런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자, 어드헤시브 글라이코프로테인 첫 번째 파이브로넥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라미닌 두 개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있는데 이거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RGD 시퀀스란 무엇인가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라미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베이살 라미나가 무엇인가? 라미닌이 베이살 라미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그렇죠? 이거 뭐 캔서셀 얘기 다시 나오는데 뭐 베이살 라미나, 이쪽은 파이브로넥틴, 이쪽은 라미닌. 그리고 인티그린 시그널링 중요하죠. 인티그린 시그널링 이렇게 밑으로 그린 이유가 무엇이냐? 헤테로다이머를 만드는데 모든 조합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얘기했죠. 그리고 요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와 인티그린을 통해서 세포 안에 세포 골격이 연결되는데 요 포컬 어디전에서 요 그림 잘 봐주세요. 어떤 단백질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티그린 펑션이 두 개 있는데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마치 라이간드가 리셉터의 결합함과 마찬가지로 요 인티그린이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세포 안으로 시그널링이 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시그널링이 있나?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링 뭐 이런 것들을 안쪽으로 보낸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시그널링 예를 들어서 맵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캔서셀은 뭐 아노이키스가 없어도 잘 자란다. 뭐 이런 거. 캠하고 캐드에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EDTA, EGTA를 처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이캐드에린 그리고 데스모즘과 어드히러스 정션에 보시고 요 실험이 어떤 의미인지 봐두시고 그죠? 그죠? 에피텔리얼 투 메센키말 트랜지션이 무엇인가? 렉틴이 무엇인가? 브레이킹 셀렉틴과 류코사이트 액티베이션. 자, 간 보고 누가 간을 본다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결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